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연역을 하는 것도 학습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이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라는 단어는 쓰임새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은 땅을 칭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시더라도 해당 땅의 용도를 다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먼저 도시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는 과정에 도시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시다, 농촌이다, 산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공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라는 표현은 용도 지역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내용으로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표현하는 도시지역이란 표현이지 도시, 농촌, 산촌, 어촌 할 때 도시라는 개념이 아니다는 것, 그거 먼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용도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농림지역에 준한다고 해서 준농림지역이 있었고, 도시지역에 준한다고 해서 준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는 용도지역이 기본이 이제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는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률 이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봅시다. 모든 사물의 명칭은 사물의 가장 본질적 내용을 표현하는 게 사물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책상, 책을 펴놓는 뭐 상이란 그런 의미겠죠. 밥솥 하면 뭐죠? 밥을 만드는 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법률 이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은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인데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 땅이에요. 개발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한다, 그런 의미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의 공간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비도시지역 또는 도시적 외지역, 그렇게 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도시지역에서 적용됐던 법은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봅시다. 도시적은 개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의 용도가 보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보전이 기본 특성이에요. 그런데 제한적 범위 안에 개발도 허용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도시지역에 적용됐던 법은, 즉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적용됐던 법은 도시계획법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농림 준도시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획 수립 없이 개발하는 과정에 난개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난개발 현상이. 난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서 표현을 관리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해서 관리적으로 일단은 용도적으로 통합을 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일개 행정구역 안에서는요, 용도적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골목길 사이를 두고 오른쪽은 도시지역, 왼쪽은 비도시지역 이렇게 지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른쪽을 찾아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법을 펴고 말을 해야 되고, 왼쪽으로 찾아갈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움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양법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2002년 1월 1일자로 제정돼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토 전체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됐는데, 과거는 도시적에 한해서만 계획 수립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립된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통합했다. 바로 그 내용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이 국토 전체란 말이겠죠. 그리고 계획 수립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죠.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부동산 공법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특징이 뭐였죠? 각종 규제에 해당되는 법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규제가 있느냐? 계획 수립에 따른 규제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제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획 수립당에서 첫 번째 학습하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계획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목표가 설정되면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세요. 토지 이용도 무분별하게 이용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바로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또는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우는 건 뭘 배우시냐? 그중에 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체적 집행계획을 해당되는데 관리계획의 구체적 종류가 실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내용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바로 이 구체적 내용 6가지를 관리계획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 파트로 넘어와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측면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러고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전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토지 외형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설치되는 과정을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형상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변화를 가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나 설악산 이용하신 적이 있죠?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고 내려온 게 뭐예요? 거기다 설마 집을 지으셨습니까? 집 짓는 거 없었잖아요. 대청봉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호라고 소리만 지르고 내려온 것밖에 더 있냐고 지금. 이게 소극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형태를 활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 이용에 관한 내용인 보전은 따로 배운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은 개발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과정 속에서 문제는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난개발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개발하는데 정상적인 개발인데도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발 행위가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개발과 무관하다 싶으면은 허가받지 않고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며 어떠한 개발 행위는 허용되는지 그 종류를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난개발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난개발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갖는 걸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형태를 보통 난개발이라고 칭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때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는 용인을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용인이 난개발 지역의 대명사가 됐느냐? 자, 서울에서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주변 지역들에다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용인도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짓는 것들이 중심이다 보니까